아니야, 그러면 안 돼. 왜냐면은 그 마뉴먼털의 의미를 설명을 해줘야 아 그렇구나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 그 기념비족이라고 하면은 뭐 어떡하라는 거야. 일단은 가자. 22년 3월 고등학교 2학년 34번 지문부터 들어가도록 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 토요일에는 끝내는 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문 한번 보시겠습니까? 환경 조건을 묘사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 생태학자는 신중해야 한다인데요. 말 자체가 지금 어려운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은 되게 쉬워요. 예를 들어서 펭귄이 남극에 살잖아요. 어떨 것 같아요? 우리 다현이는 남극에서 살려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치, 살 수는 있긴 하겠지. 근데 그 옷 입고 가서 살자. 그건 안 돼.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펭귄이 너무 불쌍해요. 펭귄이 너무 추운 곳에 있어서 불쌍하니까 펭귄을 하와이로 데리고 와야 돼요. 그럼 펭귄이 잘 살까?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질문이에요. 되게 쉽다라는 거. 겁먹지 말자라는 거. 갑시다. It seems natural. 가주어 진주어네요. 이런 것처럼 보이는데요. 꽤나 자연스러운 것처럼 보이는데요. 뭐가요? 이렇게 묘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요. 특정한 환경적인 조건들을 무엇으로 묘사하는 거냐면 extreme. 와, 진짜 극단적인 추위야. 라고 묘사하거나 harsh. 진짜 너무나도 가혹한 더위야. 이렇게 묘사하거나 아니면 benign. 온화한이에요. 정말 온화한 기후야. 라고 묘사하거나 진짜 너무나도 혹독한 걸 너무나도 스트레스풀한 걸 이렇게 묘사하는 거 당연한 것처럼 보여요. It may seem obvious. 또 나오네요. 또 이것도 뭐처럼 보일 수도 있냐면요. obvious. 분명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when. 이러이러할 때. 어떠할 때. 조건들인데 여기서 말하는 조건은 뭐겠어? 다현아, 세리나? 특정한 환경의 조건들이 그쵸? 너무나도 극단적일 때 이렇게 묘사하는 거는 이렇게 어떤 조건들이 극단적일 때 좀 분명한 것처럼 보입니다. 뭐가? The midday heat of a desert. midday라고 말하면 보통 한낮이죠. 그 하루의 중간이니까. 한낮의 열기. 사막의 한낮의 열기. 정말 극단적인 거 맞지? 너무나 더워. 그쵸? The cold of an Antarctic winter. 남극이죠. 남극의 겨울의 추위. 너무나도 extreme, 극단적이야. 그렇게 말하는 거 괜찮아 보이죠? 또 the salinity of the Great Salt Lake. salinity 하면 염도죠, 염도. 무엇에? Great Salt Lake, 호수겠지. 뭐 이러한 호수의 염도. 와, 너무나도 극단적이야. 너무나도 짜. 이렇게 말하는 거 객관적인 것 같은데요? 분명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여기까지 보면은 우리한테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쵸? 남극의 추위. 너무나도 추운데 극단적이다 진짜. 못 살겠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오로지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알아요? 이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조건이라는 것들은 극단적일 뿐이래. 딱 잡아놔. 우리에게만 극단적인 거예요. 그 우리에게가 뭘까? 우리 인간에게만 극단적인 겁니다. Given our particular physiological characteristics and tolerances. 지금 여기 기분이요. 뭔가 주어진 이렇게 해석할 것 같은데요. 무엇인가를 고려해 보자면 이란 뜻이에요. 뭔가를 고려해 보자면이란 뜻이고 이 친구는 보통 우리가 considering 이렇게 보통 우리가 많이 돌려서 보기도 해요. 이걸 고려해 보자면 우리 인간에게만 극단적인 거라고요. 무엇을 고려해 보자면 우리의 특정한 physiological 생리학적인이죠.
즉 신체 같은 거 있잖아. 우리 몸의 기온 이런 거 있죠. 우리 몸의 온도. 이러한 생리학적인 특징들과 tolerance, 참을성, 뭐 내구성이라 할까 할까 좀 이상한가요? 인간이 얼마나 견디는지 이런 거요. 생리학적인 특징들과 인간이 얼마나 참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내구성과 관련해서 고려해 보자면 우리 인간에게만 극단적인 겁니다. 내용이 쉬워서 따로 정리 안 해도 되죠. 그럼 지금까지 봤었을 때는 어떤 환경의 조건 기후들이 너무나도 추워요. 너무나도 더워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요. 우리한테만 극단적인 거라고요. 그럼 거기에 사는 생명체들에게는 어떤데요? 슉 돌아가죠 화면이. The cactus, there is nothing extreme about the desert conditions in its cacti have evolved. 이게 어가 붙었죠. 선인장. 단수고요. cacti 하면서 have가 됐죠. 그럼 이거는 복수예요. The cactus 선인장에게 있어서는 됐어요. There's nothing extreme. 그렇죠. 극단적인 것은 없습니다. nothing은 뒤에서 수식을 받죠. 무슨 thing, one, body. 부치형용사. 극단적인 건 없어요. 뭐에 대해서? The desert. 사막이죠. 사막의 기후 조건들에 대해서 보자면 극단적인 건 없습니다. 무슨 뜻이지? 사막의 그 뜨거운 열기요. 인간에게만 극단적이고요. 선인장에게는 극단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살기 딱 적합한 환경이라는 거죠. 그런데 다시 그 조건들은 어떤 곳이냐면 됐어요. 선인장들이 진화해 온 사막의 조건들에 대해서 보자면 극단적인 건 없습니다. 그렇지. 인간에게만 사막의 열기는 극단적인 거고 선인장에게는 너무나 살기 좋은 곳이네. Nor are the icelands of Antarctica an extreme environment for penguins. Nor 나오면서요. 얘가 지금 여러분 여기 있지. 세미콜론 접속사 기능이거든요. 근데 no가 뜨면서요. 부정어죠, 부정어. 그래서 부정어가 문장의 맨 앞으로 나오면서 어떻게 된 거냐면 도치가 됐네요, 대연아. 그래서 no어 다음에 얘가 동사고요. The Icelands 보이죠? 얘가 이제 주어의 계열이 되는 거네요. 조심해야 되겠다. 그리고 부정어니까는 해석도 부정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에요. 됐어요? 이것도 아니거든요. 그 얼음의 땅이요. 영구 동토측 같은 거요. 남극에 있어서의 얼음의 땅들은 극단적인 환경이 아니에요. 됐어요? penguins. 펭귄들에게 있어서는요. 남극의 그 추위, 꽁꽁한 땅이요. 극단적인 환경이 아니에요. 됐습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It is lazy and dangerous for the ecologists to assume that all other organisms sense the environment in the way we do. 다 하고 문법 창번 정리하겠습니다. It is lazy라고 말하면 게으른이라고 하겠죠. 나태한, 아니란 이런 뜻이네요. 이러하면 안 된다는 걸 말하겠죠, 세닌? 진짜 아니라시군요. 그리고 진짜 위험하시기까지 하네요. 뭐가? 투부정사 나온 거 맞죠, 다현아? 그럼 이거는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지. ecologist, 생태학자가 이렇게 가정하는 것은 진짜 위험하고 태만한 일이에요. 무엇이라고 가정하는 건데요?
All other organisms, 모든 다른 생명체들이 느끼다, 지각하다라고 하지 말고 그냥 느끼다. 모든 다른 생명체들이 이렇게 느낄 거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진짜 위험하고 태만한 일입니다. 가주어, 진주어 구조고요. 무엇을? 환경을 이렇게 잡어. In the way. 이런 방식으로 느끼는데 알지. The way랑 how는 같이 쓸 수 없다. 알지. 근데 이건 되겠지? The way in which 혹은 the way that 이건 되겠지. 그리고 알지. 이것도 알지 다현아. the way랑 how 같이 쓸 수 없다라는 거. 그럼 이건 되겠지. in how we do. 이건 되겠지. 쌤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뭘 안 되는 것처럼 보여요. 전치사 뒤에. 의문사. 명사 계열이잖아. 돼. 안 된다고 하지 마. 돼. 자 이렇게 봐.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do는 대동사죠. 가장 가까운 동사를 찾으세요. 됐네요. 요거네. 그럼 이제 정리 한번 해볼까요? 생태학자가 이렇게 가정하는 건 진짜 위험하고 나태한 행위예요. 뭐가요? 모든 다른 생명체들이 환경을 느낄 건데 여기 우리가 환경을 느끼는 됐어요. 우리가 환경을 느끼는 방식대로 생명체들도 환경을 느낄 거다라고 가정하는 건 진짜 위태롭고 아니란 태도입니다. 그럼 다시요, 다현아. 우리는 환경을 어떻게 느끼지? 너무 극단적이라고 여겨요. 근데 다른 생명체들은 극단적이지 않고 딱 살기 좋은 환경이지 않습니까? rather, 오히려 생태학자는요. should try to 부정사 얻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무엇을? 나 이거 문제 출제했었는데 얻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무엇을? 직역 먼저 지렁이의 눈이나 식물들이 바라보는 관점 됐지? 이걸 얻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 환경에 있는 식물들이 바라보는 관점이나 벌레가 바라보는 시각을 갖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 말이 뭐냐면 맞죠?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안 되죠. 인간의 관점으로 봐갖고 펭귄이 너무 불쌍해서 하와이로 데리고 올게요. 그 펭귄 죽을 텐데요. 그래요. 그 동물의 관점에서 보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to see.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보는 건데 이 세상을 무엇으로 보는 거야? 다른 이들이, 즉 이건 다른 동물들을 말하겠죠. 다른 생명체들, 그쵸? 다른 생명체들이 보는 것, 무엇을? it, the world겠죠. 다른 생명체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으로 그 세상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태학자가 그런 시각을 갖지 않기 위해서 조심해야 된다고요. 어떤 예시를 들었었냐면 다연아, 다큐멘터리 찍는 사람들의 원칙이 뭐냐면 절대 자연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있대요. 펭귄이 이제 얼어 죽을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도 그 다큐멘터리를 찍는 사람은 펭귄을 도와주면 안 돼요. 왜? 우리한테 추워 죽을 것 같은 상황이겠지만 펭귄에게 있어서는 너무 적절한 상황이거든. 그거 도와줘? 어휴, 진짜 위험하고 아니란 생각하시는군요. 됐죠? 따라서 emotive word,
감정적인 단어들이 좀 이상해요? 해줄게요. 뭐와 같은, 이거 서치에서죠 항상. 이런 거는 이제 안 해줘도 돼요. 그쵸? 뭐뭐와 같은. hush and benign. 가혹한, 그리고 온화한 것과 같은 감정적인 단어들. 이게 뭔 소리인 줄 알겠지? 너무나도 춥겠다. 이러한 감정적인 단어들, 심지어 relatives such as hot and cold. 좀 상대적인 것들도 있죠. 뭐와 같은 거. 너무나도 춥고 너무나도 덥겠어. 와 같은 상대적인 것들. 어쨌든 이러한 감정적인 단어와 같은 것들은 어떻게 돼야 돼요? should be used. 사용이 돼야 합니다. 어떻게? 생태학자들에 의해서만 with care. 신중히 사용돼야 합니다. 하면서 끝나네. 뭔 말인 줄 알겠잖아. 따라서 생태학자들은요. 그 환경의 조건을 바라볼 때 인간의 관점을 보면 안 되죠. 그곳에 살고 있는 동물의 관점, 여기 나온 것처럼 벌레의 시각이나 식물의 바라보는 관점을 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게 34번 지문입니다. 쉬워서 따로 정의 안 해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요. 문법 설명하고 갑니다. 근데 이거 너무 쉬워서. 너무 이지해. 얘들아, 이거 전치사 위치는 관계 부사로 정리가 되긴 하겠죠. 근데 다시 기억나니? 내가 항상 이거 딱딱딱딱딱딱딱딱딱 하는 거 알 거야. 이 새끼 원래 어디 있었어? 그렇지. 여기. 이볼브드. 원래 이 자리였잖아. 그럼 또 조심해야 될지 뭔게 알겠어요? 또 문제 풀 때 인이치 무조건 맞다고 할 거라고. 왜? 여기 인이 나오는 순간 인이치가 아니지. 인이 여기에 있어? 그러면 위치나 대시되겠지. 왜? 전치사의 목적 없는 목관대 구조잖아요. 그래서 늘 조심하시라고요. 그럼 왜요? 전환됩니까? 돼요. 여기에 인이 없으면 돼요. 그렇죠? 조심하셔야 되고 네, 이런 말 안 하려고 세리나 다현은 가급적. 일반적으로는 이거 서술형 나왔었거든요. 서술형 나옵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면 도치됐거든요. 근데 익명요거는 뭐 하나 예측할 수 없잖아요. 되게 쓸데없는 문장들이 퐁 하고 튀어나오니까 이게 지금 이 첫 번째부터 세 번째 문장이 서술형으로 나온다라고 말을 하는 거는 이것도 레이지하고 덴저러스한 관점입니다. 왜냐하면 익명여고 선생님들의 관점으로 봐야지 일반적인 관점으로 보면 안 되죠. 근데 저는 익명여고 선생님의 관점이 뭔지 모르니까 일단 중립기호 바꾸고 가겠습니다. 여태까지는 출제가 됐었거든요. 일반적으로는요. 여기까지가 34번이었습니다. 다현이 질문 있어요? 세린이 있나요? 없어요. 잘했어요. 35번 갑시다. 이성적인 과정 외에 인간다움을 갖춰야 하는 자율주행 자동차인데요. 겁먹지 말고 좀 어렵게 느꼈거든요. 왜냐면은 하고자 하는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다현아, 세린아 뒤에서 나와요. 여기는 다 그걸 뒷받침하는 요소들로 등장하는 거예요. 갑시다. 인간의 과정들은 다릅니다. 됐죠? differ from. 무엇과 달라요? 이성적인 과정들에서는 달라요. 무슨 말이지? 정리 먼저. 우리 다현이는 언제나 이성적인 과정으로 무엇인가 선택해요? 저도 아니거든요. 그럼 된 거지, 세리나. 인간의 과정들, 이성적인 과정들과는 다르다. 어디에 있어서? 특히 결과에 있어서는 이성적인 과정들과는 다르대요. 그럼 된 거예요. 이성적으로 뭔가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보통 인간은 감정에 의해서 지배가 되지 않습니까? A process is rational. 자, 이거 기울어져 있죠? 강조하는 겁니다. 사례 제시하는 거야, 세리나. 어떤 과정이라는 것은 참 이성적이야.
뭐 하는 경우에요? 노랑이. 만약에 이 과정이 언제나 올바른 것을 한다면 그때 이성적인 거라고요. 뭐에 기반해서? Based on the current information. 정리해 줄 거야. 걱정하지 마. 현재의 정보에 기반해서 올바른 것을 한다면 어떤 과정은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지. Given an ideal performance measure. 뭐 이상적인 수행 척도라고 한번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요. 무슨 말인지 한번 해볼까? 세리나, 분석 나처럼 하니? 자, 이렇게 일부러 그냥 예시야. 이게 예시거든. 만약에 세린이가 분석하는 과정이 저처럼 제가 지금 전달하는 정보에 기반해서 나처럼 올바르게 한다면 세린이가 하는 분석의 과정은 올바르고 이성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은 꼭 그렇지 못해요. 제가 하나만 더 예시 드릴게요. 제 예시. 최근에 모니터 생겼죠. 본체도 바꿨어요. 원래 컴퓨터 이거 오게 되면은 사용 설명서 다 봐야 되잖아요. 그 주어진 정보, 현재인 정보, 그 컴퓨터 사용 설명서에 기반해서 올바른 것을 하면 내가 컴퓨터 설치를 잘했다고 할 수 있을 거야. 근데 나는 그거 안 보고 그냥 냅다 꽂았어. 왜? 인간은 이성적인 과정과 거리가 좀 멀거든. 그 말이에요. 세린이 됐어요? 당연히 됐어요? 잘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설명해 여기서요. 아직도 이해 못했을까봐 친절하게 in short, 즉 이성적인 과정들은 그냥 나아갑니다. 뭐에 의해서? 그냥 책에 의해서만 나아가는 거예요. 뭔 소린지 알겠어? 사용 설명서를 봐야만 이성적인 과정이라는 게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세린, 다현이 최근에 아이패드 샀네? 사용 설명서 봤어요? 안 봤어요? 그럼 우리 이성적인 과정이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성적인 과정들은 어디 갔어? 추정합니다. 무엇을? 그 책이 사용 설명서를 말하는 거겠지? 그 책이 실제로 정확하다라는 걸 가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용 설명서는 올바르겠죠. 근데 우리 세린이나 다현이나 저는 사용 설명서를 보지 않아요. 우리는 이성적인 과정과 거리가 좀 멀거든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하는데 세린아? 인간의 과정들은 포함합니다. 무엇을? instinct. 본능을 포함하죠.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 다현아. 이거 딱 봐도 여기에 꽂으면 되겠네. 이런 거요. 그리고 직감에 의거합니다. 그리고 다른 변수들을 포함해요. 인간의 과정이라는 것들은. That don't necessarily reflect the book. 그렇지. 이게 인간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이제 세리나, 이제 이 글에서 하고자 하는 말이 나올 거야. 다른 변수들은 뭔데요? That don't. 주관대 맞죠? 위치 가능하겠고요. That don't necessarily. 얘들아 이거 필수적으로라고 그렇게 하지 말고 꼭 뭐 이런 의미, 반드시 이런 의미예요. 꼭 보여주지는 않는 다른 변수들을 포함해요. 무엇을? 그 책, 즉 사용 설명서를 보여주지 않는, 사용 설명서를 반영하지 않는 변수들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고려하지도 않을 거예요. 기존에 존재하던 정보도 고려하진 않겠죠. 그렇겠죠. 다현이나 세린이나 저나 어떤 기기를 사게 되면 사용 설명서가 꼭 하나씩 오잖아요. 저는 최근에 약을 먹기 시작했죠, 여러분. 저도 그 설명서 안 봤습니다. 왜? 그냥 본능적으로, 직감적으로 과정의 결과를 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아까 어디 강조했냐면은 세리나 사용 설명서를 반영하지 않는 변수들이 있다. 나 여기에 강조했거든. 왠 줄 알아? 주제 봤어? 자율주행 자동차. 주제 봤어요? 요거. 그 사용 설명서를 반영하지 않는 어떤 변수들이 나올 거거든요. 그럼 자율주행 자동차는 어때야 돼? 원래는 이래야 돼. 그치? 원래는 이성적인 과정을 가져야 돼. 근데 인간다움을 갖춰야 한다는 건 이제 이런 것도 자율주행 자동차가 가져야 된다고. 두 가지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As an example, 예를 들어서 이거 for example입니다. The rational way to drive a car is always follow the laws. 그렇지. 예를 들어서 있잖아. 이성적인 방법은 to drive.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성적인 방법은 무엇이야? 언제나 따르는 거잖아. 무엇을? 언제나 법을 따르는 거. 언제나 법을 준수하는 게 이성적인 방식이겠지. 하지만 교통은 이렇게 해도 되고 여유가 있으면 다연한 교통의 흐름,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교통의 흐름은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을까? 그렇지 않을까? 관련 없는 문장이니까. 아니야, 죄송한 내가 이런 실수 몇 번 해왔고 괜찮아? 하지만 교통의 흐름은 이성적이지 않아요. 뭔 소린 줄 알아요? 사람들이 교통법규를 잘 안 지켜요. 그래서 이대로 가자. 안 어려워. 만약에 여러분이 따른다면 그 교통법규들을 정확하게 따른다면 여러분은 end up, stop, somewhere. 선생님 뭔가 이상한데요? 제가 알기로는 end up ing인데요. 아유 똑똑해요. 근데 여러분 이거요. 과거분사예요. 결국에는 꽉 갇히게 될 겁니다. being 생략됐다고 볼까요? 그냥? 그렇게 하면 좀 더 편해져요? 이렇게 하면은 PPP. 좀 더 쉬워집니까? 이렇게 보기에. 만약에 여러분이 그 교통법규들을 정확하게 따른다면 여러분은 결국에는 어딘가에 꽉 갇히게 됩니다. 설명해 줄게 다. because 왜냐면 이거 since나 알죠? as 다 가능하죠? 하나만 더 아까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이거 기억해? 필통에서 했는데 그럼 부사절 접속사 등위 접속사일 때 이제 우리 중3 친구는 좀 있으면 필통을 할 거거든. 이거 했잖아. Now that. 그래서 난 속으로 이번에 우리 중3들은 어떨까? 필통을 어떻게 할까? 스프링 남원장도 할 거야, 다연아 세리나. 왜냐하면 다른 운전자들이 따르고 있지 않거든. 그 법들을 정확하게 따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가 이성적으로 정확하게 교통법규를 지킨다면 너는 도로 한복판에 갇히게 될 거야. To be successful. 그래서 성공적이기 위해서는 a self-driving car, 자율주행 자동차는 must therefore 따라서 이렇게 해야 돼. 어떻게 행동해야 돼? 인간답게 행동해야 돼. 나 이거 함의추론 파트 작년 올해 냈었습니다. 인간답게 행동해야 돼. rather than 뭐라기보다는 그렇지. 이성적이기보다는 인간답게 자율주행 자동차는 행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방에 지금 다 묶어낼게요. 여러분 그 도로교통 체제를 운전을 안 해보셔서 몰라요. 괜찮아요. 신호등에 빨간불이 있고요. 노란불이 있고 파란불이 있어요. 이렇게 신호등이 있다고 할게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그 신호 멈추는 선입니다. 파란불일 때는 자동차가 가면 되죠, 다현아? 근데 세린아, 노란불일 때 어떻게 해야 돼? 맞아요. 이제 멈춰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봐봐. 내가 이만큼 넘어왔다고 하자. 그럼 가야지. 왜? 자율주행 자동차 생각해볼까? 자율주행 자동차는 어때, 세린아, 다현아? 이성적으로. 사용 설명서에 따라서 결정하는 게 그 기계. 자율주행 자동차잖아. 근데 그 사용 설명서에 따라서 이성적으로 여기서 딱 멈추게 되면은 다른 자동차들의 통행을 방해하게 돼요. 아이고. 어딘가에 꽉 도로에 잡히게 되겠네요. 그럼 나는 신호 바뀔 때까지 난 되게 땀 뻘뻘 흘릴 거. 창문도 못 볼 거야. 되게 부끄럽고 창피해서. 세린이가 말한 게 맞아요. 노란불일 때는 멈출 준비를 하는 게 맞는데 내가 이미 이만큼 넘어왔으면 나는 빨리 가야 돼. 이게 인간답다라는 거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자율주행 자동차가 성공하려면 어때야 됩니까? 물론 이성적인 과정도 필요하긴 하겠지. 근데 그것보다는 좀 인간다움을 갖춰야 한다라는 거. 본능, 직감, 그리고 다른 변수들, 내가 여기서 지나가게 될지 어떻게 알았어? 이런 변수들을 갖춰야만 자율주행 자동차가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제가 처음부터 얘기 안 한 이유는 다 끌고 적용시키는 게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다현 씨 이해됐어요? 세린 됐어요? 질문 없어요? 잘하셨습니다. 대현 씨도 이해되셨습니까? 네, 되셨을 거고요. 상국에 여러분처럼 일반적으로 하지 않고 좀 특이하게 하는 친구도 있어요. 23년 3월 들어가는 친구가. 자, 그러면은 36번으로 가볼까요? 나쁜 습관을 바꿀 때 비효율적인 단어를 사용하지 마라. 나쁜 습관을 바꿀 때 비효율적인 단어를 사용하지 마라. 이것도 쉽거든요. 제가 어려워요 라고 말하면 좀 어려운 건 한데요. 어려운 한데요. 이건 좀 쉬워요. 걱정하지 마요. 첫 문장만 잘 이해해야 하면 돼요. Like positive habits, bad habits exist on a continuum of easy to change and hard to change. 일단 얘들아, continuum 처음 들어보지. 연속체인데요. 이거는 내가 설명해 줄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요. 여러분, exist 하면 순수한 자동사니까 수동 전환 안 되는 거 알죠? 그래서 이거 안 되는 거 알지? 그리고 순수한 자동사니까 전치사를 깔고 전치사의 목적어를 받는 것도 알 거예요. Like a positive habit. 긍정적인 습관들처럼 나쁜 습관들은 존재합니다. 나쁜 습관들은 어디에 존재해요? 괜찮아, 따라와. 연속체에 존재해요. 따라와. 무엇에? Easy to change. 바꾸기 쉬운 부분과 hard to change. 바꾸기 어려운 연속체의 나쁜 습관들은 존재하면서 쌤, 뭔 말이죠? 이게 continue. 그래서 여기 easy to change, 바꾸기 쉬운 거, hard to change, 바꾸기 어려운 거. 자, 어떤 나쁜 습관들이 있을까요? 손톱을 물어뜯는 거요? 어느 정도 바꾸긴 쉬운 부분일 거예요. 그렇죠? 근데 분석을 안 하는 거요? 그건 습관이 된 거잖아요. 그건 바꾸기 어려운 부분이 되겠죠. 이런 연속체의 나쁜 습관들은 개별적으로 존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when you get toward the hot end of the spectrum. 이러이러할 때 여러분이 어디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The hot end. 얘들아 이게 끝. 그러니까 말단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돼요? 바꾸기 어려운 부분이 되겠죠? The spectrum. 그 선상에 있어서 바꾸기 어려운 부분으로 가게 될 때 뭔 소리인 줄 알겠어? 여기. 이거 세리나 다현아. 요거네. Get toward the hot end of the spectrum. 그치? 그 선상에 있어서의 바꾸기 어려운 부분의 끝부분으로 다가가게 될 때 무슨 말인 줄 알아? 이걸 잘 못 알아듣더라고 선배들이. 바꾸기 어려운 나쁜 습관을 갖게 될 때 그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거겠죠. 이게 그 의미입니다. 뭐 이렇게 말을 어렵게 풀어요. 그렇죠? 그러할 때 not the language you hear. 주목하십시오. 무엇을? 언어를 주목하십시오 하면서 살짝쿵 가리자고요. 됐죠? 이제 보이죠? here의 목적어 없으니까 여기에 또 목관대 생략된 거 네, 보여요. 여러분이 듣게 되는 그 언어를 주목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지. 뭐? 분석 아직도 안 했어? 야, 진짜. 야, 빨랑빨랑 좀 해. 이렇게 얘기하거나 다현아, 좀 한 방에 좀 하자. 그런 언어를 한번 주목해 보자고요. 이런 게 나오네요. Breaking bad habits. 야, 나쁜 습관들 좀 그냥 없애면 안 돼? 그렇죠? 그리고 battling. 야, 맞서 싸우면 안 돼? 무엇에? addiction. 중독이죠. 그 스마트폰 중독에 좀 맞서 싸우면 안 되냐? 야, 나쁜 습관 그냥 그거 별거 아니야. 그냥 없애버려. 야, 꾸준함이 중요한 건데 야, 그거 왜 못하냐? 야, 나는 한 방에 하겠다. 이런 언어를 주목합시다. 그리고 이제부터 하고 싶은 말이 나와요. It is as if in unwanted behavior is a nefarious belong to be aggressively depicted. nefarious 무슨 뜻입니까? wicked예요. 몰라요? 한 번 더? bad죠? 예, 사악한. It's as if. 꼭 이런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as if. 마치 뭐뭐처럼 맞죠? 그리고 as tho로 바꿔 쓸 수 있는 거 맞죠? 근데 누가 질문하겠지? 선생님, as if 가정법인데요. 여기 시제가 왜 현재죠? 기억하십니까? as if와 주어의식 가정법에서 가정법 과거나 과거 완료에 구애받지 않고 즉 was가 아니라 is인 이유 기억하십니까? 그때 했었어요. 체린이 눈 피하는 거 밖에서. 분명히 가정법인데 왜 were를 안 쓰냐? as if와 주어의식 가정법에서 비동사의 인칭 이렇게 되는 경우는 이렇게 얘기했어. 일말의 가능성이 정말 조금이라도 존재하는 거예요. 느낌 왔습니까? 가정법은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말 그대로 가정하는 거죠. 그럼 여기 무슨 말이겠어, 다현아? 실제로 사악한 악당이 될 수도 있는 거야. 이렇게 돌린다는 거죠. 그 나쁜 습관이라는 게 정말 빌런, 악당이 될 수도 있잖아. 맞잖아. 그 나쁜 습관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것이 다 망가질 수도 있잖아. 그 가능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were로 안 쓰고 is로 썼네요. 가능성이 좀 있으니까. 그럼 다시요. 마치 이런 것처럼
원하지 않는 행동 있지? 아우 씨. 나쁜 습관. 그 원하지 않는 행동인 나쁜 습관이 사악한 악당처럼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맞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어떤 악당? To be aggressively defeated. 수동 DPP. 공격적으로 쳐부셔져야 할, 공격적으로 패배당해야 할, 이 말이 좀 이상해. 그래서 쳐부셔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공격적으로 파멸돼야 할 사악한 악당처럼 보이게 해요. 네, 정리합니다. 지금 이러한 선상에 다가왔을 때 바꾸기 어려운 나쁜 습관을 가지게 되었을 때 맞나요? 야, 나쁜 습관을 없애버려 라는 말을 들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뭐처럼 보이냐면 이 나쁜 습관이라는 것 자체가 꼭 악당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 악당 없애버려. 그렇죠? 부셔져야 할, 완전히 몰살당해야 할 그런 악당처럼 보이게 만드네요. 그럼 여기까지요. 주제를 다시 한번 올려다 볼래요? 이게 비효율적이래요. 그럼 뭔 소리야? 반전 예상하라는 겁니다. But 나왔죠, 반전? 하지만 this kind of language, 이러한 유형의 언어는 뭔지 알겠어? 이거. 하지만 이러한 유형의 언어는 일로 갑니다. 일단 이게 실질적인 동사니까 이거 꺼지라 그래. 이러한 유형의 언어는 프레임이 틀이죠. 틀을 만들어요. 어떤 틀? These challenges, 이러한 문제들을 이제부터 강조, 이런 방식으로 틀에 집어넣습니다. That isn't helpful or effective. 주관대예요. 일단은 the way that, 그거 관계부사 how 아니에요. 주관대. That isn't helpful. 도움이 되지 않거나 isn't effective, 걸려 있다라는 거, 효과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그러한 문제들의 틀을 맞춰 놓습니다. 그리고 가로 볼까? 이러한 유형의 언어가 뭔지 알았죠, 다현아? 나쁜 습관을 없애버려! 이런 언어라든지, 그리고 이러한 접근법들 있잖아. spawns. 여기도 마찬가지 세린. spawn이 나타거든요. 근데 무엇을 낳는지 목적어 없죠. 못 간다 생각된 겁니다, 또. 즉, 이러한 유형의 언어가 낳게 되는 접근법들. 예를 들어 볼까? 야, 분석 아직도 안 했어? 야, 그 나쁜 습관 좀 없애버려! 라고 말하면 이러한 언어가 낳는 접근법이 뭘 것 같아? 여러분 아마 하루 종일 그것만 하고 있을걸요? 비효율적으로요? 맞잖아요. 선생님이 나쁜 습관 깨라 그랬어. 나는 오늘 하루 종일 영어만 해야지. 근데 그게 정말 효과적이겠습니까? 아니죠.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하라라는 거였었잖아요. 이게 지금 어떤 개념인지 알겠냐는 겁니다. 결론, 이러한 언어 자체라는 것은요, 어떻습니까?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효과적이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그러한 과제들의 틀을 형성해 버립니다. 도움이 안 된다고요. 그걸 깨부수는 게요.
I specifically hope we'll stop using this phrase. 어우, 작가가 이렇게 대놓고 등장하는 문장은 처음이에요. 모처럼만에. 저는 특히나 희망해요. 무엇을? 대시 생략이 되면서 우리 모두가 stop, 멈출 것을 희망합니다. 멈춰야 할 것이다. 무엇을? stop ing, 그쵸? 투부정사 바뀌면 의미 달라지죠? 뭐뭐 하기 위해서 멈추다니까. 이러한 문구를 사용하는 것을 멈추기를 바랍니다. 뭔 말이야? 나쁜 습관 없애버려. 이런 말 이제 그만 썼으면 좋겠어요. 왜 그런 줄 알아? 비효과적이라서요? 아니야. 그것보다 더 심각한 거. 이러한 언어는 misguide. 오도하다죠. 잘못 이끌다. 그렇죠? 이러한 언어는 잘못 인도합니다. 사람들을 잘못 인도해요. 왜? The word break sets the wrong expectation for how you get rid of a bad habit. 방금 나온 그 단어, 야, 부셔버려! 라는 단어는 설정해 놓습니다. 잘못된 기대, 잘못된 예상치를 설정해 놓습니다. 그렇겠죠? 네, 원장님 왜요? 아니에요? 아, 네. 태영님 갈라고? 보통 갈 때 이렇게 나한테 살짝 비치잖아. 아, 됐어요. 야, 그 나쁜 습관 없애버려 라는 단어는 잘못된 기대를 설정해 놔요. 무엇과 관련된 어떻게 너가 get rid of 한 단어 맞죠? get rid of 뭐뭐를 제거하다. 바꿔 쓸 수 있는 거 eliminate 아니면 erase 있죠? 지우다. 어떻게 너가 나쁜 습관을 제거하는지에 대한 방식에 있어서 잘못된 기대를 설정합니다. 내가 풀어줄게. 이거 뭔 소린지. 걱정하지 마. 지금 필자의 주장은 뭐였냐면 나쁜 습관을 부셔버려 라는 거는 도움도 안 되고요. 효과도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게 무서웠던 게 뭐냐면 이러한 말 자체가 사람을 오도할 수 있다 그랬죠. 잘못 이끌 수 있다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뭔데? 아, 빨간 펜, 잘못된 기대감을 형성합니다. 얘들아, 이거 이렇게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거 나 시험범이었어요. 올 초에. 그래서 뭐가 나오는지 다 알아요. 잘못된 기대감을 형성한다? 어떻게 나쁜 습관을 없애는지하고 관련돼서 잘못된 기대감을 만든다? 그게 뭔 말인 줄 알아? 이거야. This word implies that if you input a lot of force in one moment, that the habit will be gone. 이게 잘못된 기대감이야, 세리나. 이러한 단어는 요거 있지. 요거 그대로 끌고 내려와요. 야, 나쁜 습관을 없애! 라는 단어는 암시합니다. 무엇을 암시하는 줄 알아? 잘 봐. 만약에 너가 input, 불어넣다라는 뜻으로 해석해도 상관없어요. 원래 input이 주입하다라는 뜻이잖아요. 만약 너가 확 하고 주입한다면 무엇을? a lot of. 많은 힘을 주입한다면 말 돌려요. 많은 힘을 기울인다면 무엇에? 요거 in one moment. 한순간에 많은 힘을 쏟아 붓는다면 이 단어가 암시하는 게 그 나쁜 습관은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근데 내가 여쭤볼게요. 세리나, 나쁜 습관 없애! 라는 이 단어 자체가요. 말 자체가 너가 야 노력만 해봐. 야 네가 좀 하려고만 해봐봐. 그 습관이 사라질 거야. 그걸 의미하는데 근데 그 습관이 쉽게 사라지겠어? 아니지. 그렇지. 왜? 여기 있잖아. 바꾸기 어려운 선상이 있는데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줄 수 있대. 그럼 생각해 보자고. 다현이나 세린이나 저 같은 경우 한순간에 힘을 기울였는데 나쁜 습관이 사라지지 않았어. 그럼 좌절하겠지?
그게 사람을 오도할 수 있다는 거고 그게 잘못된 기대감이라는 거예요. 살짝쿵 정리할까요? 이 잘못된 기대감이라는 것은 한순간에 힘을 빡 쏟아붓는다면 그 습관은 사라질 것이야 라는 잘못된 기대감을 쑥 하고 불어넣을 수 있겠군요. 그래서 우리는 물론 이 지문에 대체적으로 빡 나와 있진 않지만 우린 좌절감을 느껴요. 그래서 이게 사람을 오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선생님, 제가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네,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However, that rarely works. 문장 조심하시고요. 우리 조심할 게 선생님 콤마 대신데요? 아니 콤마 대신 아니라 제발 관계대명사로만 생각하지 말고 이거 주어잖아. 하지만 그것은이 뭔데? 윗문장이겠지. 하지만 이러한 것은 거의 효과가 없습니다. 자, 질문 받을 준비하세요. 그것은 거의 효과가 없대요. 질문 받을 준비하겠습니다. rarely 나올 때마다 늘 중부정어 사총사는 같이 나오죠. 다현아 하나만 얘기해볼까? 바꿔 쓸 수 있는 거? 그렇지. 세린이 하나? 그렇지. 형준이 하나? seldom. 다현이 하나? 봐봐 맨날 이거에서 멈춘다니까 우리. 그렇잖아. 힌트 줄까? 그렇지. 그거. scarcely. 그렇지. 얘들아, 이 scarcely에 익숙해져야 돼요. 왜냐면 scarce가 나와요. 단독적으로요. 세린, 다현. 희박한 이런 뜻으로 나와. 그래서 scarcity 하게 되면 희소성이란 뜻이고 고등학교 2학년 2021년 11월 모의고사 20번 지문에서 나왔었어요. scarcity 이렇게. 하지만 그것은 거의 효과가 없습니다. 준부정어 등장했고 이제 이건 내가 할게. 부담 갖지 마요. 우리 rarely 하면은요. 참 힘이 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떤 힘이 세요? 이 새끼는 두 가지의 성격이 있죠. 부정어의 성격과 부사의 성격이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다 하는 겁니다. 그럼 뭐가 될 수 있어? 문장이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도치의 가능성이 분명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바꿔 쓸 수 있겠지. 대현아, 대현이 너 수업 듣고 있어요. 이렇게 돌리다 보면 rarely가 문뜨에 딱 뜨게 되면 문장에서 동사를 보고 의문문 어순으로 돌린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일반 동사예요. 그쵸? 시제가 현재예요. 주어가 단수, 3인칭 단수 계열이니까 rarely does. 그쵸? that 하고 work. 맞죠? 자, 여기서 뭘 조심해야 되는 줄 압니까? works의 밑줄을 긋고 문법을 물어볼 수도 있겠지. 문법적으로 맞아? 이렇게요. 근데 이렇게 바뀌었으면 어떡할 건데? 아니지. 그땐 works가 아니지. 그리고 서술형 또 치사하게 나오면 어떻게 할까? 조건. rarely를 문뚜로 하여. 이렇게 나오면 어떡할 건데? 혹은 조건. 밑줄 친 rarely를 다른 표현을 사용하여 도치시키시오. 이렇게 하면 어떡할 건데? 그럼 뭐 쓸 거냐고. 중부정어 사총사가 괜히 놀고 있어요? 내가 나올 때마다 괜히 합니까? 가시라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거의 효과가 없습니다. 됐죠? Because you usually cannot get rid of unwanted habit by applying force one time. 끝. 왜 이게 효과가 없는 줄 압니까? 왜냐면 여러분은 일반적으로는 제거할 수 없어요. 일반적으로는 없앨 수 없죠. 그 원하지 않는 습관, 즉 가장 바꾸기 어려운 나쁜 습관을 없앨 수 없습니다. 빈칸 조심. By applying force one time. 적용시킴으로써 힘을 적용시키는 건데 그치? 단 한 번만 힘을 기울임으로써 원치 않는 습관을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하면서 끝나요. 그럼 됐죠?
비효율적인 단어를 사용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다현아? 그래. 사람을 오도할 수 있다 그랬어. 한순간의 힘을 내가 쏟아 부으면 그 나쁜 습관 없어지겠지? 잘못된 기대감을 부여하겠으나 첫 번째 문장에 나온 것처럼 가장 어려운 부분의 최끝 선상에 있는 그 습관이 단 한순간만 힘을 기울이면 없어지겠냐?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작가가 대놓고 얘기했죠. I specifically hope we will stop using this phrase. 대놓고 얘기한 이유는 알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런 문구를 쓰면 안 되겠죠. 다현아, 제발 분석 좀 해라. 아우, 진짜. 그 나쁜 습관 그냥 없애버리면 안 돼? 이런 문구는 이제 저도 사용하면 안 되겠습니다. 근데 다현아, 전 사용할 거예요. 왠 줄 알아? 왜 사용할 건지 알아, 다현아? 알아? 어차피 그 문구 사용해도 다현이 안 할 거잖아. 알아요. 장난친 거예요. 세린이 분석하고 있어요? 원래 우리 인문역은 열심히 하죠. 그리고 나왔네요. 자, 이 37번 지문을 위해서 우리는 영어의 머리를 지금 깨웠던 겁니다. 선배들이 선택하셨던 23년 3월에서 가장 어려운 지문 주제 어때? 이성과 감정의 피조물인 우리 주제부터 딱 필라소픽 철학적이에요. 그리고 나는 남은 30분을 다 여기다 투자하겠습니다. 화장실이요? 일시정지 할게요. 아유, 딱 보니까 우리 이쁜 중학교 2학년 애들이에요. 아니, 물 마시고 온다는데 어떡해? 아니, 물 마셔도 쟤네가 고민있다고. 고민 같은 고민은 나중에 해요. 지금 갑시다. 주제 이성과 감정의 피조물인 우리예요. 말 자체도 어렵죠. 그리고 이게 말풀이가 좀 들어가야 되고요. 감사하게도 덕분에 5분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럼 지금 고등학교 2학년 선배들 시간이 밀리게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감사합니다. 일단 갑시다. common but incorrect. 참 흔하긴 해요. 하지만 정확하지 않은 가정은, 그러니까 뭔 소리인 줄 알겠어? 잘못된 생각이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흔히 받아들이긴 하는데 잘못된 가정이 뭐냐면 이거예요. 명사절 접속사 주격 보어죠. 그 잘못된 가정이 뭐라고요? 우리가 생명체야. 무엇에? 우리는 이성의 생명체야. 선생님 아까 자율주행 자동차 나올 때는 이성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 질문 말고 여기서 우리는 이성의 생명체야 라는 게 잘못된 가정입니다. 실제로 뭐 할 때요? 실제로 우리가 생명체들인데 무엇의 생명체들이냐면 빨간색으로 바꿨습니다. 보th A and B. 우리는 이성과 감정 둘 다의 생명체들일 때조차 우리는 이성의 생명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볼까요? 다현아, 어떻게 사람 눈도 안 보고 얘기를 해? 너 왜 이렇게 감정적인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좀 기분 나쁘잖아요. 그쵸? 너 되게 이성적이다.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그렇게 했어? 우린 그런 말을 더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잘못된 가정이 뭐가 나왔냐면 인간은 이성의 피조물이다. 이게 잘못된 가정입니다. 그럼 현실이 뭐라고요? 실상은 인간은 이성과 감정의 피조물이에요. 선생님 별거 아닌데요? 그래? 그럼 다행이네. 그럼 다행이야. 근데 여러분이 봤을 때는
이성과 감정 중에서 뭐가 먼저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요? 그것까지 봐야 되는 거고요. 여기 예시가요. 되게 흥미롭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신 바싹 차리세요. We cannot get by on reason alone, since any reason always eventually leads to a feeling. 문장 하나하나 너무 예뻐요. 일단 잡아볼까요? 우리가 뭐 할 수 없냐면요. 전체 잡으세요. 덩어리로요. get by on.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살아가다예요. 근데 정확하게 얘기할까? 그럭저럭 살아가다 이런 뜻인데 거기까지 말고 그건 내가 할게. 그건 내가 할게. 그냥 살아가다라고 여러분 해요. 우리는 이성으로만 언론 잡아놨어요. 즉 이성만 있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어요. 왠 줄 알아요? 왜냐면 그 어떠한 이성이라는 것은 언제나 결국에는 빨간 펜 무엇으로 이어지냐면 바로 이성은 감정으로 이어지거든요. 결론이 뭐야? 인간은 이성의 피조물이라고 말해요. 꺼지라 그래요. 사람은 이성만으로는 살 수가 없으니까요. 왜? 이성이 무엇으로 이어지는데? 감정으로 이어진대. 얘들아, 이 말이 다음 문장으로 연결이 될 거고 이게 영어적인 구조입니다. 쭉쭉 끌고 내려와요, 이제. 그리고 예시 들어갈까요? 되게 뜬금없어요. Should I get a whole grain cereal or a chocolate cereal? 내가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내가 통곡물 시리얼을 먹을까요? 또는 내가 초콜릿 시리얼을 먹을까요? 네, 되게 뜬금없잖아요. 근데 눈치 빠르신 분들은 챙겼습니까? 왠지 얘가 이성적인 생각인 것 같죠? 건강에 좋고 맛이 없고, 그치? 이건 약간 감정적인 느낌이겠죠? 맛있겠다, 초콜릿 시리얼, 그쵸? 약간 이런 느낌이지? I can list all the reasons I want, but the reasons have to be based on something. 얘들아, 여기서는 reason 뒤에 s 붙었습니까? 여기서 제가 이유라고 해석할게요. 이유. 그냥 적는 게 나을 겁니다. 나는 목록을 만들 수 있어. 무슨 말, 세린? 내가 하나하나 다 말해볼게. 내가 모든 이유들의 목록을 다 나열해 볼게. I want. 내가 그걸 원하는, 내가 원하는 이유들, 내가 다 얘기해 볼게. 하지만 그 이유들은 have to be based on 무엇에 기반해야 하는 줄 알아요? 어떤 것에 기반해야 돼요? 자, 이게 뭔 말인 줄 알겠습니까, 이제? 세린이한테 여쭤볼게요. 이유라는 것들은 무엇에 기반해 있을까요, 세린아? 그거예요. 끌고 내려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떤 이유들을 얘기를 할 거야. 즉, 시리얼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거지. 내가 이성적으로 이유를 대볼게. 왜냐면은 나는 굉장히 이성적인 존재거든. 내가 그 이성적으로 하나하나 그 이유들을 대볼게. 근데 이 이유는 결국에 무엇인가에 기반하네요. 근데 우리 세린이는 유추했어요. 근데 이 글에서는 아직 이 something이 뭔지는 알려주진 않아요. 좀 이따 풀어줄게. 이거 내 지문이에요. 풀어줄게 좀 이따가. For example, if my goal is to eat healthy, I can choose the whole grain cereal. But what is my reason for wanting to be healthy?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나의 목표가 먹는 건데 좀 건강하게 먹는 거라고 해볼까? 그러면 내가 뭐 선택하겠어, 다현아? 건강해지고 싶으니까는
나는 당연히 통곡물 시리얼을 선택할 거야. 그렇잖아. 초콜릿 시리얼 왠지 살찔 것 같아. 근데 What is my reason? 그 이유는 뭐지? 재밌죠? For wanting. 원하는 이유가 뭘까? 건강해지고 싶어하는 이유는 뭘까? 제가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어요. 내가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자고. 나 통곡물 시리얼 선택했어. 물론 맛은 없겠지. 근데 왜냐면 나 건강해지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너 왜 건강해지고 싶은데? 어때? 꼬리에 꼬리를 물어. 딱 철학적인 질문 아니야? 그래서 제가 여기서 선배들한테 썼던 예시를 쓸게요. 다현이는 외동이죠. 아, 오빠 있어요. 아, 여기. 세린이한테 예시 쓸게요. 제가 세연이 언니를 아니까. 선배들한테 썼던 예시야. 부담 갖지 마, 세린아. 세린이 왜 좋은 대학 가고 싶어? 그치. 이성적으로 생각한 거야, 세린이. 근데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너 왜 돈 잘 벌고 싶어? 그러면 돈이 잘 벌어야 만족을 얻고 싶다고 했는데 너는 왜 만족을 얻고 싶어? 자, 그럼 이렇게 또 이게 지금 이 과정이야. 이 이유는 무엇이냐 그거지. 그럼 왜 행복해지고 싶은데? 사람이니까 봐봐봐요. 우리 세린이는 감정보다 이성에 접근하는 사람이에요. 선배들한테 썼던 예시야. 다현이한테 여쭤보게. 다현이는 왜 대학에 가야 좋은 대학 가고 싶어요? 그러면 왜 좋은 곳에 취직해서 돈 벌고 싶어? 나쁜 곳에 취직해도 돈 벌 수 있는 거 아니야? 네? 또 말을. 아, 그러면 왜 돈을 더 잘 벌고 싶어? 그럼 왜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은데? 지금 이 가정이 뭔 줄 알아? 당신들의 이유들은요, 뭔가에 기반에 있을 거예요. 내가 세연이 언니를 빙의 한번 해볼게요. 내가 앞에서 선생님이 세연이는 왜 좋은 대학 가고 싶어요? 라고 물으면 세연이 언니 이렇게 얘기할 거야. 돈을 잘 벌기 위해서요. 그럼 내가 이렇게 얘기하겠지? 돈을 왜 잘 벌고 싶어? 그럼 언니는 이렇게 얘기할 거야. 사실은요, 제가 세린이 옷 한 벌 사주고 싶어요. 왜냐면 요즘 너무 피곤해 보여서 좀 편안해 보이는 옷을 입고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어머님 멋있는 코트 한 벌 해드리고 싶기도 하고요. 엄마 운동화도 제가 사드리고 싶어요. 그럼 봐봐봐. 이게 지금 뭐에 근거한 줄 알겠어? 가족의 애정. 그거잖아. 우리가 이성적으로 뭔가 생각했을 것 같아. 근데 결국에는 무엇인가에 기반할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다. 뒤에 나올 거야. 내가 이성적으로 통곡물 시리얼을 선택했지? 건강해지고 싶어서. 근데 왜 건강해지고 싶은데? 감정적인 건 느껴볼까요? I can list. 내가 목록을 다 나열할 수 있어요. 진짜 많은 이유들을 댈 수 있겠죠. 아까 여러분이 한 것처럼 뭐 좋은 대학 가면은 돈을 잘 벌고 결국에는 사람이고 결국에 행복해지고 싶은 이런 이유들이겠죠. 뭐와 같은 건데? 나 더 오래 살기를 원해. 봐봐봐. 영생에 대한 감정 아니에요? 나 spending more quality time with loved ones. 나 좀 쓰고 싶은데 더 많은 질 좋은 시간을 누구랑?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쓰고 싶어. 와 같은 이유들. 그럼 이게 뭔 줄 알겠지? 가족에 대한 애정, 영생에 대한 감정. 아, 이거예요. 결국에 무엇에 기반한 겁니까? 감정에 기반한 거 맞죠? 자, 그럼 된 거예요. 인간이 정말 이성적이겠습니까? 아니야.
인간은 이성적이라고 할 수 없어. 왜? 그 이성적으로 생각한 이유들은 결국에 감정에서 나왔으니까. 그거네요. But what are the reasons for those reasons? 이게 아까 그거야, 세리나 다현아. 왜 그러고 싶은데? 왜? 하지만 도대체 무엇이니? 그 이유들은 뭐야? 그러니까 그 이유들과 관련된 그 이유들은 뭐냐고. 됐지? 너 왜 더 오래 살고 싶은데? 그 이유들은 뭔데? 너 왜 사랑하는 사람들이랑 질 좋은 시간 보내고 싶어? 그 이유들은 뭔데? 이걸 지금 끝없이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결론. 여러분은 should be able to see.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볼 수 있어야 할 거예요. 지금 계속 꼬리 물기 했잖아, 하연아. 이제 작가도 짜증난 거야. 야, 너 지금쯤 되면 이제 알아야 할 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그 이유라는 것들은 나오지? 나와 세리나? 궁극적으로 무엇에 기반한 거야? 나오지? 비이성적인 것에 기반해. 나오지? 무엇과 같은 인간의 가치관, 감정 또는 정서와 같은 것에 기반하거든. 그치? 결론 나왔지? 너 지금쯤이면 알아야 할 거야. 이유는 결국에 감정, 정서, 가치관에 기반하고 있네요. These deep-seated values, feelings, and emotions we have are rarely a result of reasoning, but can certainly be influenced by reasoning. 야, 진짜 글 너무 잘 썼다. 이게 운율이 느껴지네요. 이러한 깊이 자리한 가치관들, 뭔 소린지 알겠어? 지금 어떻게 했는 줄 알아? 이게 왜 깊이 자리한 가치관들인 줄 알아? 너무 멋있지 않아? 글 잘 쓰지 않았어? 왜? 꼬리를 물고 내려오다 보니까 결국 깊은 곳에 이런 게 나왔었잖아. 그래서 deep-seated values. 진짜 너무 잘 썼어요, 글을요. 이렇게 깊이 자리한 가치관들, 감정들, 그리고 정서라는 것들인데 그게 뭐지? 목관대 생략 됐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깊은 곳에 있는 가치관, 감정, 정서라는 것들은 아니야. 뭐가 아니야? 어떤 것에 리스닝 그냥 적는 게 나아, 다연아. 추론의 결과는 아니야. 그럼 오히려 뭘까? 보여? not A 법비 구조. 이게 나세 계열이죠. 추론의 결과가 아니야. 오히려 뭐야? can certainly 분명히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야. 뭐에 의해서? 추론에 의해서 영향받을 수 있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어? 추론의 결과가 아니라 추론의 영향을 받는데요. 뭐가요? 감정이라는 것들이요. 뭔 소리야? 서로 관련 있다고. We have various feelings and emotions before we begin to reason and long before we begin to reason effectively. 결론도 멋있네요. 다시 읽어도. 우리는 결국에는 가지고 있잖아요. 가치관, 감정, 그리고 정서라는 것들을 뭐 이전에 가지고 있는 줄 알았어요? 우리가 무엇인가 추론하기도 전에 우리가 이미 가치관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아주 오래 전에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뭐 하기 전에? 우리가 효과적으로 추론하는 것을 시작하기도 전부터 우리는 이미 가치관, 감정, 정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뭔 소리지? 딥세리르네요. 무엇인가 추론하기도 전에 그러게 내가 왜 건강하고 싶을까?
무엇인가 추론하기도 전에 우리는 이미 저 깊은 곳에 가치관, 감정, 정서라는 것들을 이미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엔 뭐예요? 이성이 먼저 등장하는 건 아니었죠. 감정에 의해서 무엇인가 이성이 발휘가 되는 거니까 인간은 이성의 피조물이다 라고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 왜? 이성과 감정 두 개에 의해서 둘 다 영향을 받는 생명체 아닙니까? 왜 좋은 대학 가고 싶어요? 결국에는 감정까지 치부되는 거네요. 감정까지 같이요. 됐죠? 어려운 지문이 아니에요. 근데요, 이걸 혼자 할 생각을 하면 어렵겠죠. 자신감 있게 설명하고 싶으면요, 똑바로 하나하나 꼼꼼히 봐요. 문장 너무 잘 썼습니다. 이분. 운율도 맞아. 여러분 모르겠지만 운율도 딱딱 맞거든요. Rarely, certainly 이런 식으로. 운율도 맞아요. 너무 잘 쓰셨어요. 그래서 꼼꼼하게 읽으면은 완전히 여러분 지문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예시를 여러분한테 집어넣으면 좋겠고요. 세린이 질문 없어요. 다현이 질문 잘하셨어요. 어떻습니까? 선배들이 선택한 가장 어려운 지문이었습니다. 근데 어려우셨습니까? 어려울 수 있죠. 근데 어려운 만큼 제가 더 편하게 풀어드렸고 여러분은 그걸 그대로 흡수하셔서 꼼꼼하게 분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상 시청하고 있는 대현이도 꼼꼼하게 잘 분석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는 2023년 고등학교 2학년 3월 모의고사 37번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 이번 주 토요일 38, 39, 40 들어가겠습니다. 영상 마무리해요.